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환길 원균의 길이냐 이순신의 길이냐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강사하셨던 전환길 선생께서 지난 12.3 계엄 이후로 정치에 좀 관여를 해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부상하고 있죠. 아마 우파에서는 상당한 지지와 또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행보를 보게 되면 단순히 또 학원 강사로서 또는 유튜버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 길을 넘어서 국힘당에 입당을 한다든가 국힘당 전체를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뜻을 비추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정치에 깊게 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또 많은 지지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점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의 길에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몇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환길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다. 또는 정직 가신 분이다. 바르신 분이다. 또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추구하고 있는 노선들이 또 여러 가지 언행들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전환길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와 옹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억울한 점이 많이 있으시다 생각도 들고요. 또 지난 계엄은 정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맹목적인 어떤 추종,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자리까지 가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과가 있기 때문에 잘한 점은 잘한 점도 있지만은 또 과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추종이라든가 맹목적인 지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잘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오라든가 또 행보를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나 보편적인 진리 또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걸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그 맹신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스스로 우파, 또 보수, 국힘당, 기독교, 그 중에서도 또 뭡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스펙트럼을 굉장히 한계를 짓고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과연 우파라고 하는 것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국힘당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절대적인 진리인가? 절대적인 가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틀이고 하나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제도일 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또는 전해야 될, 전파해야 될 그러한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가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좀 독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그 강의를 학원 강사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죠. 학생들은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저 지식을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해서 맹목적으로 주입을 해서 시험을 잘 봐서 고득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말에, 우리 전학일 선생의 말에 동의를 하고 또 따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각각 생각이 다른, 또 사상이 다른, 신념이 다른,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자, 내가 가는 길은 진리고 선이고 니네들이 가는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것은 독선과 덕단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보수 우파가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 핵심 주제에 그걸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속의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선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 테마는 뭡니까?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론 조작도 있고 백신 독재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가오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테마는 뭐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대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 모두 부정선거였다. 특히 이번 대선 6.3 대선은 이것도 부정선거였다. 그렇다면은 이 선거는 무효다. 저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저 부정선거다. 지금 삐짓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가짜 말이죠. 국회의원들이다 말이죠. 전부 다 가짜들이라는 얘기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거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힘을 한 곳에, 화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그 부정선거를 밝혀낸다면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역전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마치 이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 듯한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 이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국힘당의 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 구조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보수 세력의 어떤 혼선, 분란, 분열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순신과 원균을 비교했을 때, 자 물론 원균이라는 분도 훌륭한 분이었죠. 본인도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정말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가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부재하는 가운데서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장수들도 죽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그 패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시죠? 거기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 저를 알고 나를 알고, 그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뜻을 규합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 즉 정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결국엔 하늘이 도와서 그러한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전한교 선생께서 이번에 국힘당 입당을 했는데 정말 자기가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국힘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쪽과 뜻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하나의 국힘당을 대안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서 새로운 보수가 됐든 정치가 됐든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혁신을 하고 혁명을 해가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있는 물론 국힘당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나만 옳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접수를 한다. 무슨 마치 점령공과 같이 말이죠. 그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비례해서 부작용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